애널리스트의 그런 BPS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략 2.0배 정도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분할 매도 해야 되겠다. 같은 경우는 9.11 테러 때나 리만 사태 때보다도 중국에서 신용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낮은 배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46,400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써주신 거네요. 그러면은 내년 만약에 3월부터 조금 주가에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된다고 하면은요, 그게 또 언제까지 좀 지속되고 좀 이런 게 있나요? 이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주식 투자 방법과 이제 관련된 얘기인데, 삼성전자를 보시죠, 편하게. 자, 보시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네. 자, 그 얘기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에 따르면은 경기 선행 지표가 꺾이는 시점이다. 네. 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한 6개월, 9개월 지나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됐다가 다시 나빠질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냐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거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가 언제 다시 꺾일 거냐를 예측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네. 자, 이제 그러한 그 경기 선행 지표의 흐름을 우리가 방향성을 일단은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반영하는 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밸류에이션 배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밸류에이션 배수, 특히 PBR 그 배수는 역사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일정한 구간 내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내려오면 그러면 이 정도 벌써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내려오는 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완료가 되겠구나. 그게 또 밸류에이션 배수가 미리 알려주는 면도 있는 거죠. 그땐 또 밸류에이션 지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과거 PB 배수를 제가 여기 회색 선으로 그려놨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2001년도에 9.11 테러 때, 네. IT 버블 붕괴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리만 사태 때, 유럽 재정 위기, 중국 신용 위기, 그 다음에 대중무역 전쟁 초기, 코로나19 때,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배수의 저점을 기록했던 시기예요. 1에서 1.2 사이네요. 대부분 1에서 1.2 사이죠. 어. 자, 그러니까 뭐 한 1.1 정도. 근데 이 6번 저점 배수들을 평균을 내보면 1.1배 나와요. 그래요. 네, 그게 평균 저점 배수예요. 지금이네요, 딱. 지금 이제 1.09배, 네. 1.1배 정도니까 오늘 주가 내렸으니까 아마 한 1.08배 정도,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오면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 정도 왔으면 물론 이제 그 BPS를 어떤 BPS를 선택하냐가 더 중요하죠. 굉장히 향후 실적 전망을 후하게 본 그런 애널리스트의 BPS는 당연히 과대평가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 전망치를 아주 나쁘게 본 그런 애널리스트의 BPS 전망치를 택하셔야 그래야 이제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BPS를 택해서 지금 주가랑 한번 나눠보니까 네. 지금 이제 한 1.1배더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의 이제 바닥에 근접했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내릴 때는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그게 이제 적절한 투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답을 이제 드리게 되면, 자, 위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한 2.2? 그렇죠. 옛날에는 훨씬 높았어요. 그러네요. 왜 옛날에 높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 경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산업의 성장성도 있고 회사의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네. 옛날에 PC가 처음 등장하고 막 이럴 때 1990년 같을 때는 D램의 1년간 수요 성장률이 막 100%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한 40%, 50%였어요. 근데 지금은 D램 수요 성장률이 연간 뭐 20%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는 뭐 10% 될까 말까 하고. 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성장 산업에 진출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뭐 그런데 성공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네. 밸류에이션 배수 상조정 되겠죠. 올라가는 거구나. 네,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얘기였고 네. 어쨌든 최근에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높은 배수가 대략 2.0배에서 2.2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의 그런 BPS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략 2.0배 정도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이제부터는 분할 매도 해야 되겠다. 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는 안 간단 말이에요. 네. 웬만해서는. 회사가 물론 특별한 굉장히 큰 변화가 없는 한. 파운드리에서 TSMC를 잡거나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얘기가.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2.0배, 2.2배 이 정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매도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3월에 2.0배, 2.2배까지 갔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작년 3월이에요. 네. 2.2배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때 1.7, 1.8 막 이때도 사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도 조금씩 준비하다가 여기 쫙 꺾였을 때 2점까지 가서 좀 꺾였을 때 이제 매도를 좀 고려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재 PB 1.09배에서 53,900원 정도. 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0.94를 적용했을 땐 46,400원 정도. 네. 0.94배는 제가 왜 여기다 0.94배를 적어놨냐면 네. 삼성전자의 역사적 최저 배수가 0.94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11 테러 때나 리만 사태 때보다도 중국에서 신용 위기를 겪었을 때 가장 낮은 배수를 기록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만큼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의 수요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신용위기가 터졌을 때 역사적 최저배수 0.94배까지 갔었으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 삼성전자 주가가 만약에 0.94배까지 간다라고 보면 네. 그러면은 지금 올해 실적 전망 기준으로는 한 46,000원, 47,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 대비해서 뭐 한 10% 전후 오늘 좀 빠졌으니까 그 정도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내년 1분기 중에 경기 선행 지표들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오르고 그다음에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이제 주당 가치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주당 가치와 밸류에이션 배수가 동시에 오르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 상승폭이 빨라지겠죠.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매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 연말경에 주가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배수 한 배인데 내년 뭐 2배, 2.2배까지 이제 결국은 가겠지만 내년 연말에 한 1.5배 정도는 가 있지 않겠어요? 야. 자,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50%의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와. 거기다 이제 BPS는 내년에 삼성전자가 적자 낼 일은 없으니까 거기다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BPS는. 그러면 거기에 또 BPS 상승분까지 겹쳐지니까 내년 연말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해보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적어도 50%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가 있을 거란 얘기고 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10% 정도고 네. 업사이드 포텐셜은 50%를 훨씬 상회한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야죠. 당연히 주가 빠질 때는 와. 한 번에 많이 사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모아두시는 게 당연히 좋은 투자죠. 예. 그러니까 46,400원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써주신 예. 거네요. 아, 네, 그렇군요. 와, 이게 제가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게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게 이렇게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글쎄요, 그거는 네, 뭐 좀 뭐 애널리스트 별로 네. 사람마다 이제 좀 중점을 기울이는 부분이 좀 다르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그 경기 선행 지표 뭐 이런 쪽으로 또 밸류에이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좀 많이 주안점을 두는 편이에요. 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되게 위로가 되는 게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마이너스 수익률일 텐데 이게 알고 견디는 것과 모르고 견디는 거는 아, 이거 뭔가 이게 터지면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갈등하면서 심적인 에너지를 많이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와, 근데 이렇게 명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와, 확실히 마음에 엄청난 위로가 되고 버티는 힘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아,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BR 뭐 밴드를 1에서 2 정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그러면은 이거를 또 너무 맹신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혹시 없을까요? 결국은 이제 예. 그 밸류에이션 배수의 그 밴드가 깨지는 경우는 음. 상향 돌파하는 경우는 삼성전자 예를 들면 다른 그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부분에 들어가서 경쟁력이 강화된다든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뭐 잡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서
삼성전자가 경쟁이 높아지면 네. 그러면은 2.2배가 꼭지가 아니고 음. 이게 뭐 2.5배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향 되는 조정이 거고. 될 수가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경쟁력이 악화되면 그러면은 1.1배가 바닥이 아니라 뭐 0.9배 뭐 이런 네. 식으로 바닥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공장이 뭐 폐쇄된다거나 불난다거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변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장기적인 요소가 아니고 음. 아주 단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그 영향을 그렇게 미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 공장에서 불나잖아요. 네. 그럼 주가 오릅니다. 그럼. 삼성전자 주가도 오릅니다. 옛날에 하이닉스 그 중국 라인에서 불났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전혀. 옛날에 그 하이닉스 우시 라인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불이 났었어요. 네. 그런데 주가는 그날 당일만 하이닉스 주가, 물론 다른 회사들 주가는 다 올랐죠. 네. 근데 그날 당일만 하이닉스 주가 빠졌고 그 다음 음. 날부터 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올랐어요. 어.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이닉스 중국 라인에서 불이 났다는 얘기는 그 공장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안 나올 거라는 얘기고 한동안은, 그러면 이제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예,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